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 모여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상경한 유가족 외 안산에 남아있는 유족들과 생존자 가족들도 모두 청와대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인권단체 등과 학생시민 등도 속속 유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박준우 정무수석이 유가족들을 만나 요구사항 등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청운동 사무소 앞은 유족들의 청와대 진입이 경찰력에 의해 차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 차벽에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종이배가 나붙었습니다. 한편 인터넷 안에서는 유가족들이 있는 청운동 사무소로 모이자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들은 김시공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와 교통사고 희생자를 비교하는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어젯밤 KBS 본사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유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는 회사 간부들이 유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취재주간과 경인센터장은 머리와 배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습니다. 취재주간 등 두 사람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KBS는 김시곤 보도국장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KBS 내부에서 정부의 말만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다고 세월호 참사 보도를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종박 방송화돼가고 있는 KBS에게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국이 국상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심각하고 우울해 있고 한데 이 정치적 평지 풍파를 감수하고서도 새누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까닭은 뭘까요? 아마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그다음 6.4 지방선거 때문에 정치권이든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안건이 없을 때 수신료 문제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안건이 되니까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소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중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이런 기습적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새누리당이 그런 생각해서 했다면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적 인지상정은 물론이고 인륜조차 없는 거의 폐륜에 가까운 집단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녁 약속도 잘 하지 않고 술집도 많이 매상이 줄었다 그래요. 그렇죠. 김밥집 같은 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 부랴부랴 긴급 민생 대책회의를 연다는데 이 국면에 그러니까 불난 거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거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탈입니다. 약탈 일종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도 안 통하고 정치적인 어떤 합리성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이제 KBS 특히 정치 권력의 거의 종박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태도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편성위원회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보수 언론사들, 신문사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거 말 듣고 쏙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는 KBS 수신료 올려주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국방부가 어제 무인기 석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이 보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특정 지점 좌표만 열거한 자료를 내놓고 무인기 메모리 칩에서 나왔으니 믿으라고 했는데요. 검증할 자료도 누가 분석을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PD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모두 북한이 보낸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 메모리 칩에 들어있던 비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출발 지점과 복귀 지점에 북한 지역 좌표가 입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서 3대 모두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보도자료는 북한 지역의 좌표들을 소개한 후 곧바로 최종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이 직접 검증하도록 분석 과정과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 과정을 공개해도 이해하고 보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결과를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가 직접 브리핑했잖아요. 저희가 따로 검증을 또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명백한데. 발표한 내용은 지난 4월 14일 구성된 한미 공동조사 전담팀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전담팀은 한국인 15명, 미국인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고만 알려졌고 국방부는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공개를 하시는 쪽이 더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신빙성은 있는 것 같아요. 4월 11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는 모든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과 달리 오늘 발표는 국방부 출입기자와 기자실 출입을 신청한 이른바 등록기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발표가 있다는 예고 기사도 쓰지 못하게 했고 발표 후에도 1시간 45분 뒤에야 보도할 수 있다는 보도 시점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을 모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발표는 기존 브리핑실보다 넓은 대회의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프리젠테이션 설비가 있어서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고 일부 기자만 들어간 것은 출입기자단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TV 취재진이 발표장 입장을 거부당한 뒤에도 외곽 취재를 계속하자 마지못한 듯 비출입 취재진을 위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읽었을 뿐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요지는 북한 소행이 확실하니 무조건 믿어라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제일 시급한 것은 세월호 국회를 여는 일이라며 세월호 진실을 규명할 국회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귀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사상 첫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원내대표가 CBS에서 한 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왜 박영선 원내대표를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야당이 좀 더 당당하게 맞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국민들의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의원님들이 선택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존재감 있는 야당. 어떻게 해야 존재감이 생길까의 문제인데 왜 지금은 존재감이 없는 걸까요? 일단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제 전달하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의 가슴과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사실 그동안 저희가 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때때로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비춰질 때도 있었고 또 저희의 진정성과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던 면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국제영상 사무실과 모래알 디자인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제영상 빌딩과 이 빌딩에 입주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컨설팅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 디자인 회사로 설립된 모래알 디자인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섬나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여권 무효화와 범죄 인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국제영상 대표를 맡고 있는 탤런트 전향자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경제장관들과 광주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다만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앙정부가 코레일만큼 지원해주면 서울시도 빚을 내서라도 전동차를 교체하고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 지하철 적자만 연간 5천억이고 전동차의 59%가 20년이 지난 차량인데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며 코레일은 전체 비용의 60%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메트로의 안전 분야 예산이 2010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대비 2013년 서울시 안전 예산은 6.9% 증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전동차는 법률상 20년이 넘어도 더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동차 교체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분기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 8천억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2도, 습도는 51%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